안녕하세요. 고운 변호사들 TV의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양육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정리해야 되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 누가 자녀들과 같이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지, 즉 누가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고서 이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육자의 지정과 동시에 반드시 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양육비의 금액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 다른 한쪽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양육비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그렇다면 내가 자녀들의 양육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내가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해야 될지, 바로 양육비의 액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양육비의 액수는 우선적으로는 합의만 된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고려해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유학비용이나 교육비용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양육비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양육비의 액수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적정 양육비를 산정해서 일반적으로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가정법원에서는 적정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나이나 양육 상황, 부모의 경제적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서는 이 적정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서울 가정법원에서 공포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첫째,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책임을 분담함. 이 두 가지를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로축에 보시는 부모의 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하고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 이런 모두를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뜻합니다. 이 가로축에 보이는 부모 합산 소득액과 세로축에 보이는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서 나온 양육비의 총액에 자녀의 거주 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런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즉, 기본적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서 정하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참작해서 양육비의 총액을 정하고 이를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서 부모가 분담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